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대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카드 복사 사기를 저지른 용의자 48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에서 한인업주를 살해한 10대 강도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최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각에선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경우 자신도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천연 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30% 하락하면서 올겨울 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와 주택가 일대에서 잇따라 연쇄 총격이 일어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하고 희생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또 라스베가스에서는 오늘 네바다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3명이 숨졌고 캠퍼스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합니다.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경찰관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후 1시간 뒤쯤 학교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한 주택가에서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렸는데 이곳에서 남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후 5시쯤엔 인근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총에 맞았고 2시간 이후 근처 주택가에서는 또 다른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One of our officers called out, sergeants called out that he was taking gunfire from an individual. The officer was struck. He was struck in the leg. 용의자는 마지막 총격이 벌어진 주택 뒷마당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뒤 차를 몰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진 총격의 유력한 용의자로 34살 셰인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3명이 다치고 모두 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는 용의자의 부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이미 여러 차례 가족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알아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용의자와 희생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The Austin Police Department is investigating a series of violent incidents that began this morning and extended into the evening.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over the course of these investigations, we strongly believe one suspect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incidents.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대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캠퍼스 내 학생회관에서 총격을 가했는데 현재는 사망한 상태이며 60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We do have one suspect down. Of course, we have no idea on the motive. There are a number of victims that have been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I want to assure the community there's no further threat. Because you see all these school shooting stuff always, and I'm like, I kind of knew it's going to happen to me one day, but it's weird to have it real. It's scary, and it's real, and it needs to be taken seriously. 이번 총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와 네바다 대학교에서 발생한 두 총격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카드 복사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 일당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루마니아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 FBI는 LA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원정 범죄단을 루마니아 전역의 84곳의 지역에서 카드 복사 사기인 일명 스키밍과 관련된 4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돈 세탁으로 악명 높은 범죄 집단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포된 용의자 대부분은 멕시코 칸쿤을 본거지로 둔 리비에라 마약 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 그리고 차량 11대도 압수됐으며 특히 도난당한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번호 8,000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은행 사기와 신원 도용, 비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조직의 지도자인 플로리안 튜더는 현재 루마니아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멕시코에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스키밍은 사용자가 ATM 기계나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단말기에 설치된 기계로 카드를 복사하는 범죄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가발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한인업주를 숨지게 한 강도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에서 가발 가게를 운영하던 56살 이두영 씨를 숨지게 한 10대 강도 2명 가운데 1명이 소년보호구금시설에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살이었던 만큼 교도소가 아닌 청소년 최고형인 소년보호구금시설에 5년형이 선고됐지만 일각에서는 사람을 숨지게 하고 5년형은 적다며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를 숨지게 한 또 다른 1명의 재판은 2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20년 동안 가발 가게를 운영하던 숨진 이 씨는 지난해 10월 무장 강도들이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자 잡으려고 쫓아가다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우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자신도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심장협회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 4개국에서 3만여 쌍 부부의 혈압 측정 값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이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아내를 둔 남편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혈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중국이나 인도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사는 부부들보다 고혈압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함께 살고 있는 부부는 비슷한 식습관과 운동, 생활 습관 등을 공유하면서 질병도 닮아갈 수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서구 문화에 비해 가족 공동체 의식이 강한 만큼 서로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연 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난방비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천연 가스 가격이 전년 대비 30%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천연 가스 가격이 급증해 난방비가 최대 5배 오른 바 있지만 올 겨울은 천연 가스 가격 하락으로 가스 요금 폭탄이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올해 날씨가 지난해 겨울에 비해 따뜻하고 천연 가스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격 하락은 서부뿐만 아니라 북동부와 남부, 중부 지역 등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가던 남성의 얼굴을 갑자기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2분쯤 칼라바사스의 로스트 스프링 로드 400블럭에서 한 남성이 손자를 유모차에 태운 채 걸어가던 남성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고 10개월 된 손자가 탄 유모차도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폭력을 휘두른 뒤 진입로에 주차해뒀던 자신의 미니밴을 타고 사라졌으며 해당 차량은 네바다주 번호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의 공격으로 어린 손자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산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인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해임 2달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원 의장에서 해임된 지 2달인 이번 달 말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공화당에 계속 관여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카시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당분간 하원의 의석수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의석수 차가 7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메카시 의원은 지난 10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서 해임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올해는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계 인물이 단독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올해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개최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하버드대와 뉴욕대, 플로리다 대학교 등에서 스위프트 강의가 개설돼 대중문화를 넘어 학문적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타임의 올해 인물에는 스위프트와 함께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등 9명이 최종 후보군에 올린 바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인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이 한방 혜택을 더욱 강화합니다. 클레버케어는 TS 엠포리움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품목에서 홍삼, 백화유, 구기자 열매 등이 포함된 새로운 한방 건강보조제 75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만성질환자인 SSBCI 회원들을 위한 식료품 혜택도 더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클레버케어 측은 이번 제휴로 한방 혜택이 더욱 확대되면서 가입자들의 건강과 웰니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가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1,150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절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가결 정족수인 60명의 찬성표를 이끌지 못해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대만 등 인도 태평양 국가 지원, 그리고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안보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이민과 망명제도 개혁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에 앞서 러시아가 이기도록 내버려두면 이후 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미군이 러시아와 싸우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예산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지만 오늘 부결 처리로 인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투표 부결로 양당 사이에 크리스마스 전 타협점을 찾기 위한 긴박한 회담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연휴 전 막판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인에게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인 4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 범죄법이 생긴 이후 전범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군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 범죄법이 생긴 이후 전범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The world has witnessed the horrors of Russia's brutal invasion of Ukraine. So has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That is why the Justice Department has filed the first ever charges.
9쪽짜리 공소장에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상대로 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전쟁 범죄 공모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구타하고 고문하는가 하면 생명을 위협하면서 모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혐의가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연설을 통해 의회가 이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ake no mistake, today's vote is going to be long remembered, and history is going to judge harshly those who turn their back on freedom's cause. We can't let Putin win. 그는 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그들과 중대한 타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시가전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체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의 언급이 나온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가자 남부 지역에서 큰 연기 기둥이 연거푸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폭격에 이어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폐허 속에 굶주린 주민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무너진 빵집 잔해를 맨손으로 헤집습니다. Look at the people, says Ikram Arai. They're doing this out of hunger. 이스라엘군은 특수부대인 98사단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했으며 내부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인 시나르를 곧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עכשיו הם מקטרים את ביתו של סינואר. אז ביתו איננו מבצרו. הוא יכול לברוח, אבל זה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שנשיג אותו. 시나르는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지난 10월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의 칸 유니스에는 가자 북부에서 온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고 상황은 종말론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길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지난 2017년 애플이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 소비자들이 끈질긴 소송 끝에 배상금을 받게 됐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받은 합의금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한참 뒤에야 앱이 실행됩니다. 엄청 늦잖아요. 엄청 늦네. 바로 떼야 되는데 안 뜨죠. 이거 어떻게 쓰냐. 지난 2017년 아이폰 6와 7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자 성능이 떨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아이폰이 꺼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낮췄다고 시인했습니다. 소비자 6만여 명이 20만 원씩 총 127억 원을 배상하라고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자기 꺼지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낫다며 애플 손을 들어줬습니다. 6만여 명 중 7명만 남아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주장하지만 소비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제품 정보를 성실히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1인당 배상액은 7만 원, 7명이 항소했으니 총액은 49만 원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2020년 미국에서 같은 소송을 당하자 한 명당 3만 원씩
6천억 원대 합의금을 내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년 시간을 끌고도 고작 49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한 명만 승소해도 다른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권 분야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소비자 분야는 이런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애플 측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적은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방송통신 관련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리에 앉은 지 5개월 만, 탄핵 사태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도 알려졌는데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수 2과장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돼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시급한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의 인연, 자질 논란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에 어떤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2기 내각을 꾸리면서 전문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파주의 한 전망대 부지에 전두환 씨 유해를 묻으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장산 전망대. 2년 전 숨진 전두환 씨의 유해를 이곳에 묻으려던 움직임이 최근 알려져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사유지인 전망대 부지 5,600여 제곱미터를 전 씨 측이 5억여 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꺼려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지금 그 유해가 저희 동네에 온다는 게 좋지 않죠.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파주시장까지 반대에 나서자 결국 땅 주인은 부담감을 느낀다며 땅을 안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전망대 부지를 포함해 일대 6만 6천여 제곱미터는 지난해 한 매입자가 땅 주인과 매매 가계약을 맺고 캠핑장 등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씨 측이 나타나 가계약자에게 전망대 부지만 매입을 시도한 겁니다. 당시 전 씨 측은 공원을 짓겠다고만 밝히고 전두환 유해 매장에 대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땅 주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계약만 했을 뿐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앞으로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땅을 직접 알아보고 다닌 사람은 파주의 한 서점업체 관계자인데 이 회사엔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이제 그 땅을 좀 에서 알아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잘 모르는 얘기고요. 예. 네, 자기가 안 계십니다. 전 씨는 과거 회고록에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파주 안장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전 씨의 유해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안 된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가 붙잡혔는데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사람을 찾고 보니 한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한 자식을 셋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차연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근처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를 한 성인 남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받아 임신과 출산을 대리한 겁니다. 지난 7월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친모와 50대 여성 등 브로커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만나 대리모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2달 뒤인 지난 9월 아이의 친부이자 60대 남성인 대리출산 의뢰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부인과 함께 다른 어린 자녀 2명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아이들 역시 다른 대리모들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인후보증제를 통해 남성의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적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남성은 본초와의 관계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 대리출산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에서 남성의 다른 자녀를 출산한 30대 대리모도 추가로 적발해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자녀의 대리출산 과정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푸틴의 전용기는 전투기 5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쇼까지 선보이며 푸틴을 환영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호이 35S 전투기 5대가 푸틴의 전용기 주변을 에워싸고 호위합니다. 첫 순방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선 대통령이 직접 나와 푸틴을 맞았고 에어쇼까지 선보이며 환대했습니다. 이어 회담에 나선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물론 세계 석유 시장을 둘러싼 에너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푸틴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해 빈살만 왕세자와도 만났는데요. 중동 정세와 에너지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올랐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처음입니다. 물에 빠진 이들이 뒤집어진 배를 붙잡고 있다가 또 다른 배가 다가오자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인데요. 곤돌라에 타고 있던 관광객들이 뱃사공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배가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겁니다. 곤돌라에 타고 있던 6명은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주변 관광객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고요. 현지 매체는 물에 빠진 이들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6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소개하면서 11월 22일 김치의 날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배추나 다른 채소를 절여 만든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찬이라고 소개했고요. 한국말로 김치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김치 결의안은 한국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축하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연방 하원도 김치의 날 지정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차량 2대가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2일 페루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고 차량이 여성을 덮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여성이 워낙 빨리 피하기도 했지만 주변에 있던 전봇대에 부딪혀 차가 멈췄고요. 차량에 몸이 스치긴 했지만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소년이 1년의 치료 끝에 학교로 돌아와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8살인 로남 올렉시우인데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중부 빈니차에서 엄마와 함께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당시 엄마는 숨졌고 소녀는 얼굴을 포함한 몸의 45% 이상 화상을 입었는데요. 독일에서 1년 동안 30회가 넘는 수술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요. 최근엔 춤까지 출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을 회복해 많은 이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조각상 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놀랍게도 재료는 달콤한 초콜릿입니다. 영화 개봉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조각상을 공개했는데요. 제작에만 20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고요. 초콜릿 90리터 정도를 사용해 완성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층간 벽간 소음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이웃 간 대표적인 분쟁 요인이죠. 그렇다면 층간 냄새는 어떨까요? 한 누리꾼이 올린 논쟁적인 질문에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상차림이 마련된 곳은 아파트 발코니로 보이죠.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과 함께 발코니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 민폐를 끼치는 행위인지 물었는데요. 위층으로 올라갈 고기 냄새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지만 내 집에서 내가 고기 구워 먹겠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죠. 누리꾼들도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엌에서 구울 거 자리만 옮긴 건데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조금 불편하다고 문제 삼으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며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는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 적지 않았는데요. 반면 부엌은 밥 먹는 장소지만 발코니는 그렇지 않다. 냄새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며 흡연도 괜찮다는 말이냐는 반론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논쟁에 이런 일로 갑론을박하는 불편한 시대가 된 점에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더불어 사는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부터 갖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에 누리꾼들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도보로 1분 거리 손님에게 배달 주문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가게가 있는 상가 쪽 아파트여서 서비스 음식까지 넣어 직접 가져갔는데요. 주문 음식 잘 건네받을 손님이 나중에 배달 앱에 남긴 음식 평가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아냥조로 배달비는 그냥 드셨냐고 적어놨던 겁니다. 업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배달해주고 배달 비용 받는 게 무슨 문제냐,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배달비를 내는 거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들어온 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남성을 제압하는 경찰 대응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앞입니다. 2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데요. 문을 열고 지구대 안에 들어선 남성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가며 흉기를 버리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자기 몸에 흉기를 갖다 대며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때 뒤에 있던 누군가가 남성의 팔을 확 잡아챕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구대 순찰팀장이 침착하게 뒤로 다가가 제압한 겁니다. 남성은 인근 주점에서 무전 취식했다가 점주와 갈등을 빚었는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앙심을 품고 난동을 벌인 겁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요. 누리꾼들은 흉기를 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남성이 가로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쾅 하고 무언가가 땅 위로 떨어집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사고를 면한 두 남성,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땅 위로 떨어진 의문의 물체, 바로 미사일 파편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현지 시간 지난 5일 벌어진 일이고요. 하마스가 쏜 미사일의 외관을 감싸던 금속체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나무에 먼저 충돌한 뒤 떨어져 남성들은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요. 누리꾼들은 전쟁이 벌어진 국가의 일상이 어떤지 실감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